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관절학회에서 코로나 이후 마련한 웨비나 중에 오늘이 4번째 웨비나이고, 오늘은 특별히 크로스파이어의 형식을 빌려서 저는 울산의대 김종민이고요. 경희의대 옆에 이상학 교수님과 같이 이번 크로스파이어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꼭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학회에서 시간에 쫓겨서 충분히 디스커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증례를 중심으로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곧 메인 크로스파이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디스코이드 레터럴 메니스커스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수술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문헌 고찰이라든가 이런 텍스트 위주의 강의를 하게 되면은 깊은 디스커션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증례 위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례들을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상학 교수님께서 준비한 증례들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증례 첫 번째입니다. 51세 남자 환자이고 비교적 얼마 전에 생긴 메디알 니페인을 주소로 왔고, 환자가 굉장히 불편해해서 그 지팡이 같은 거 안 짚으면 걷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심하게 아프지만 그 이후로 왼쪽도 왠지 좀 아픈 것 같다, 역시 미디알 페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보니까 리미테이션 오브 모션도 꽤 심했고, 뭐 조인트라인 텐더니스, 다른 피지컬 이제네이션도 전형적인 이제 메니스칼 어큐트 테어의 사인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메니스칼 테어를 의심하고 이제 MRI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고 이렇게 얼라이먼트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는데 바루스는 없었고 조인트도 비교적 잘 유지된 양상이었습니다. 촬영한 MRI입니다. 이제 MRI를 보다가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오른쪽 무릎이기 때문에 이쪽이 레터럴 컴파트먼트이고 이쪽이 미디얼 컴파트먼트입니다. 이제 세지탈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미디얼 메니스커스, 특히 이제 포스티리어 혼이 굉장히 디제너레이션이 심하고 서피스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과 맞물려서 고려할 때 이제 태어겠구나 하는 생각은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보고 저는 무심코 이게 라테랄인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인데 이쪽이 미디알인 겁니다. 제가 무릎을 전공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3번째 만나는 디스코이드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환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3번째 제가 본 환자가 앞서 본 2명의 환자보다 훨씬 극심하게 아파하는 그런 파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열이 MRI상 뭐 아주 저명하고 증상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이걸 수술하는데 이견을 가지실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술이 약간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수술을 했고, 보시다시피 어퍼 리프가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좋은 모양의 세미류날 모양의 메니스커스를 남기려면 로워 리프를 보존하고 어퍼 리프를 제거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퍼 리프 제거가 제 경험으로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모랄 콘다일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특히 이제 포스티리어 세그멘트의 어퍼 리프를 제거할 때 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프를 뒤로 넘겨서 뒤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포스티리어 컴파트먼트에서 트랜셉탈 포탈을 뚫어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좁은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가 아니라 비교적 그거보다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 포스티리어 컴파트먼트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카틸리지를 별로 다치지 않고 수술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결과는 뭐 좋았는데 이 환자의 왼쪽 무릎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무릎이야 증상도 심하고 태어도 저명해서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입원한 김에 아프기 시작한 왼쪽 무릎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해왔고, 저희가 마침 레터럴 메니스커스에서 얻은 경험은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의 바이라테랄리티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연구가 많이는 안 되어 있는데 제 옆에 계신 이제 이상학 교수님께서 95%가 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논문으로도 내주신 적이 있고 뭐 개인적으로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디알 사이드 MRI를 찍었고, 이 MRI를 잘 보시면 이제 오른쪽 무릎보다는 역시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인데요. 오른쪽 무릎보다는 그 디제너레이션의 정도가 훨씬 덜하고, 물론 이미지상에 보이는 디제너레이션의 크기는 작지는 않습니다만 아우터 서피스를 터치하지 않고 있고 증상도 미니멀한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 디제너레이션이 점점 진행하면 언젠가 퇴화가 될 거라는 사실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수님, 이 디스코이드 미디알 메니스커스가 이 정도의 디제너레이션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퇴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가능성은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일단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아직 증상이 미니멀하다면 저 같으면 조금 더 증상이 있을 때까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 교수님께서도 이 환자를 당장 수술하겠다는 계획은 아마도 세우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좀 짓궂은 질문 드리자면 그럼 이거 몇 년 뒤에 찢어지실 것 같습니까? 환자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관여할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년은 버티지 않을까, 잘 관리한다면. 그 정도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크로스파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이 반대측 무릎에 예방적인 수술을 하시겠는가? 왜냐하면 환자를 이미 한번 마취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케이스를 왼쪽 무릎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네, 증상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에 가까운 테어로 이제 점점 진행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이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어퍼 리프와 로우 리프 중에 하나는 좀 더 찢어지게 되어서 아까 수술했던 오른쪽 무릎처럼 플랩을 가진 호라이즌탈 플랩 테어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 아마도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이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를 수술을 되도록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증상이 심하면 뭐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서 수술을 해봤더니 다른 타입의 테어들, 예를 들면 레디얼 테어나 플랩 테어나 버켓 핸들 테어를 수술했을 때는 꽤 진행된 카틸리지 데미지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에서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를 수술하고 나서 카틸리지가 나쁜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케이스를 다 모아서 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는 심지어 찢어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더라도 카틸리지가 나쁜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어서 이걸 논문으로 퍼블리시 한 적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를 수술하고 나면 카틸리지가 조금씩 디제너레이션 되고 엑스레이상 페어뱅크 사인들이 조금씩 진행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카틸리지가 오히려 잘 보존되는데 아주 컴플렉스 테어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카틸리지가 나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더더욱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는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말아야겠다. 환자가 일상생활을 불편해할 정도의 증상이 아니면 수술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경험에 따르면 비슷한 경험이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수술하고 이게 스포가 좀 생기는 환자들을 보고 저는 뭐 좋게 생각해서 이게 수술에 인한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이 좀 그런 거를 촉발시켰겠다라고 생각하지 카틸리지가 막 그 이후로 막 상한다고 생각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심플 호리젠탈 테어보다는 플랩이 있는 증상이 메케니컬 심텀이 있는 데서 이제 수술을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심플 호라이즌탈 테어의 경우에는 만약 테어의 형태가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카틸리지가 비교적 잘 비록 오래된 기간 동안 호라이즌탈 테어가 있더라도 카틸리지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좀 특수한 형태의 테어인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62세 여자 환자이고 8개월 전에 버스 내리다가 갑자기 통증을 후방에 느꼈다고 하고 그 이후에 통증은 그런대로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평상시엔 별로 안 아픈데 오랫동안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아프길래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데 수술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 말은 걷는 거는 1시간 이상 걸어도 지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이퓨전도 없었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상 특별한 소견 없었고 엑스레이를 보시면 얼라이먼트는 미니멀하게 바루스가 약간 있고 조인트 스페이스는 이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많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컨다일의 컨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MRI를 보시면 네, 이런 소견이 보이고요. 이게 오리지널리 디스코이드였을지 아닐지를 MRI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60세라는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환자가 테어의 온셋이 아주 분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저희 경험을 보건대 이건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가 이제 점점 오랜 시간 동안 찢어져서 이렇게 버켓 핸들 테어를 이뤘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견을 종합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치료에 관한 것인데요. 이 교수님은 치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8개월 정도 증상이 됐고 많이 심하진 않고 이제 요걸 메케니컬 심텀으로 볼지 안 볼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 저는 디스코이드로 보고요. 센터 쪽이 웨어된 형태인데 페리페랄에 메인스커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를 떼주고 좀 정리하면 이제 꽤 심텀의 개인은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겠죠. 많이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면 지내시라고. 근데 많이 불편하고 꽤나 그러면 수술이 어느 정도의 호전에는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 정도로 설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자는 이제 특별한 페인이 프로보케이션 되는 사인은 호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 환자가 이제 직접 보지 않으셨으니까 좀 곤란하시겠지만은 만약 호전된다면 수술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이 호전될까요? 수술한다면요. 네. 글쎄, 이제 증상이 8개월 됐는데 이 MRI를 찍고 이제 병원을 계속 오는 걸 보면 뭐 후방 통증, 뭐 굴곡시 통증,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할 겁니다. 제한은 없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메케니컬 심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네. 이런 마일드한 심톰인데 이제 62세의 액티비티에 따라서 꽤나 액티브한 분이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호전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한 기대를 주는 거는 좀 우려가 있어서 뭐 아주 좋은 적응증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메카니컬 심톰이 있는지 없는지 즉 예를 들어 풀 익스텐션, 풀 플렉션 때 페인이 있는가
특정한 활동이나 특정한 자세에서 재현되는 통증이 있는가가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환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봐서 그랬지만, 이 환자는 이제 수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온 것이고, 저는 이제 할 필요 없겠다. 두고 보자는 결론을 내리고 두고 봤고요.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제가 케이스를 하나만 들고 왔지만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 명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환자는 아스라이틱 체인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중등도 정도로 KL 그레이드 2, 3 정도로 진행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이. 그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좀 더 추가하실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으면 더 그 카틸리지가 좋고, 그다음에 네. 페리페랄에 메인스커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요걸 떼고 좀 정리를 하면 크게 문제없이 갈 확률이 있는데, 더 디제너레이션이 됐고 이쪽에 메인스커스가 없으면서 카틸리지가 웨어된 케이스들은 사실 건드리면 더 안 좋을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는 더 안 건드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학 교수님 의견이 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에는 조인트가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도 그러니까 미케니컬 심톰을 조금 더 있는 게 아니냐, 안 그럼 병원에 왜 왔겠냐고 의심을 더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수술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오히려 더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만약 조인트가 이거보다 좀 더 나쁘다면 이건 아스라이틱 심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는 요 인너로 디스플레이스 된 버켓 핸들 프래그먼트가,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조인트 자체에 콩그루이티를 더해주는 일종의 세컨더리 콩그루이티를 획득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초창기에 프랙티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걸 떼어내어 봤는데, 아스라이티스가 조금 있는 환자에게서 미케니컬 심톰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떼어내 봤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환자가 더욱 불편해해서 곤혹스러웠던 적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케이스들을 겪고 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저희 관절경계 대부이신 안진환 교수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저희 심포지움이나 학회에서 코멘트 해주셔서 또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케이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컨설버티브 트리트먼트를 시행했고요. 3번 케이스가 시간이 꽤 걸리는 케이스라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제게 발표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테이크홈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그 자체로 좀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찢어진다는 뜻이죠. 다치지 않고도. 특히 컴플리트 DLM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컴플리트 타입보다. 그런데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즉 수술을 잘 하더라도 장기적인 결과는 그렇게 양호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좀 제가 발견한 것 같고, 저희 논문 중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의 울트라 스트럭처가 노멀 세밀루날 메니스커스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인 성질이 많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발구스 얼라이먼트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더더욱 예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술의 시기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한 것이 좋겠다. 태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수술하는 것은 좀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심플 호라이전탈 태어 아까 케이스 보여드렸지만 미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년 이후에 관절염이 약간 동반된 정복되지 않는 버켓핸들 태어는 매니섹토미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와 반대로 큰 플랩이 그로스 클렁크를 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서둘러 수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골이 빨리 상하는 것 같습니다. 리페어의 결과가 항상 양호하진 않지만 절제술보다는 리페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양호한 결과를 얻더라도 장기적 예후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